권영주의 카투타. 안녕하십니까, 권영주입니다. 지금 여러분 타고 계시는 자동차 주유구 위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헷갈리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주유구 위치입니다. 찾으셨나요? 바로 계기판에 정답이 있습니다. 주유기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이 오른쪽을 향하면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을 향하면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스타트 카톡 주유구 위치, 계기판 주유기 옆 삼각형만 기억하시고 당당히 주유소에 들어가십시오.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 전문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성역은 없다. 자동차 CEO 그들만의 긴 이야기. 카스타 평전. 쉿. 세계를 제패한 세계 50억 인구에 발휘된 영웅 중의 영웅. 하지만 우리에게 성역은 없다. 자동차 CEO를 낱낱이 해부하는 카스타 평전. 오늘의 카스타 평전. 자동차 업계 최고 스타로 꼽힌 주인공은 무자비한 구조조정의 대가로 장의사, 칼잡이, 비용 절감기란 별명을 가진 르노 닛산의 최고 경영자, CEO인 카를로스 곤입니다. 2009년 2월 뉴스입니다. 닛산은 내년 3월까지 일본 등 전 세계 직원 2만 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카를로스 곤 사장은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며 전 세계 직원 2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닛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닛산 사장입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의 르노 삼성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이 르노 삼성을 2016년까지 내수 3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Busan plant is today above average. 르노 삼성 부산 공장 최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어 봅시다.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회장입니다. For the best. 전 세계 자동차 CEO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 자동차 쪽의 사람 인터뷰로는 한 손가락 합니다. 조용탁 이코노미스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 예, 르노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 찾아뵙습니다. 아, 그분. 예.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죠. 물론 멀리서 뵀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 나가시고요. 네.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이 지금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회장인데 사실 국적은 이것과는 조금 관계없죠. 사실 카를로스 곤 회장한테 국적을 따진다는 게 좀 의미가 무의미하긴 그런 게 하죠. 네. 전형적인 코스모폴리탄이거든요.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레바노로 가서 쭉 자라다가 고등학교는 다시 프랑스로 왔고 프랑스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은 브라질로 갔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네요. 브라질에서 좀 크다가 임원으로 승진되면 다음에 미국으로 갔고요. 그다음 다시 프랑스에서 생활하다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다시 본사로 왔으면 프랑스네요. 아니, 예. 저기 비행기 마일리지는 엄청 쌓이셨겠네요. 네. 또 차 팔러도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저 티켓팅 할 때 줄 안 쓰시겠는데. 일단은 이분의 경영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가 좀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킬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구조조정의 대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명 구조조정. 다양합니다. 보면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요. 우와! 칼잡이, 장의사, 비용 절감기. 그나마 긍정적인 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한다고 세븐일레븐. 이게 좀 괜찮은 별명이네요.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이 구조조정의 자질을 발휘하기 시작한 게요. 미국 미쉐린 공장 이제 CEO로 활동할 때인데요. 네. 이때 2년 사이에 직원의 한 3분의 1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매출을 5배를 키웠거든요. 네네. 이러면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네. 몇 년 후에 르노라는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르노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국내에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한국에 이제 르노 삼성이라는 기업으로 있는데요. 그렇죠. 이 르노라는 쪽에서 한 2년 가까이 같이 일하고 싶다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르노로 옮기게 되죠. 여기서 재밌는 건요. 네. 당시 이제 르노 회장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인데요.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의 증손자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개인적인 건 아니고. 그 한 몇 년 전에 한국 그쵸, 한번 없었죠. 다녀가셨죠. 예. 네, 우리가 저희가 또 기자회견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을 예, 예. 많이 물어보고 그랬죠. 고넥에 오면 지금 넘버 2가 되는데 네가 잘하면 넘버 1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네. 오퍼를 넣었거든요. 오. 그리고 실제로 고는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르노 닛산 회장에 오르면서 넘버 1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넘버원이 사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요, 그죠? 예. 우리 저 조용택 기자는 회사에서 넘버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건 다시 묻지 이제 않겠습니다. 구조조정 얘기로 가서요. 예, 예. 르노의 CEO죠. 넘버 2로 간 다음에 곧장 한 2만 명 정도 해고를 합니다. 공장 5개를 폐쇄시키고.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01년에 일본 닛산 사장으로 간 다음에도 네, 그때도 곧장 많이 2만 흘렸죠. 명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의 풍토를 통째로 바꿔놨다는 그렇죠. 그런 평가를 들었죠. 도쿄대 출신 임원들 60% 당장 해고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왜 카를로스 곤을 다시 봐야 하느냐? 네.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구조조정하고 자르는 게 아니라 네. 2, 3년만 있으면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과감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항상 투자액을 R&D 비용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 결과 르노도 2, 3년 만에 경영 정상화가 돼서 민영화되면서 프랑스 정부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경영 판단도 느렸고 경쟁력도 떨어졌던 상황에서 이걸 다시 정상화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일본 닛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기적 같은 수출을 냈죠. 56억 달러 적자에서 1년 만에 29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그 56억 달러가 한화로 얼마입니까? 검색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네, 전자계산기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와중에서 1조 4천억 원의 엔에 달하는 부채도 모두 변제했고요. 여기서 주목하는 건 한 3년 후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2만 명 가까운 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이른바 하나의 그 자회사 같은 계열사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르노 삼성이죠. 르노 삼성 자동차인데 르노 삼성 자동차 최근에 뭐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한때 르노 삼성이 한국 자동차 시장의 16% 점유율. 네. 넘버 2였는데. 이때 정말 예. 제가 봐도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를 가장 위협했던 회사가 르노 삼성 자동차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판매량 부진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중 내수지상에서 꼴찌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카를로스 곤 회장이 거의 한 2년 전이네.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네. 그때 자구안을 냈습니다. 뭐 그렇죠. 투자를 늘리고 공장을 이렇게 활용하고 네. 했는데 잘 안 먹혔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르노 삼성 쭉 보면 한 1,000명 정도 구조조정했고 지금도 명예퇴직 받고 있거든요. 지난 4월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다시 이제 경영 목표를 얘기하면서 공장 라인을 더 많이 가동하고 해외에서 제작되던 자동차 라인을 한 개 가져와서 만든다. 경쟁적으로 신차를 내서 한국 시장에서 3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갔습니다. 네, 저한테도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이제 카를로스 곤 회장 얘기 전에 네네. 한국 르노 삼성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네. 이게 삼성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삼성이 처음 시작한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때 그 이전에 개발을 했지만. 닛산이라는 회사가 손을 잡았고요. 그러면 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손을 잡았는데 벌써 문화 다른 게 2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르노가 다시 붙었습니다. 그렇죠. 세 나라의 다른 스타일이 자동차 회사 하나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한국과 프랑스, 일본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코스모폴리탄의 대부격인 카를로스 곤 회장은 이거를 이제 역시 다문화적인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닛산에서 북미에 수출하는 로그란 차량을 네. 한국에서 만든다. 그 한국에서 개발되는 그 신차에 대해서 네. 일본과 프랑스, 르노와 닛산 쪽의 협력을 더 강화한다. 임원들도 더 많이 재배치한다. 네.
이제 한국에서 성장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그룹의 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명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신 분으로 유명해요. 예, 자동차의 다음은 전기차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셨고요. 재밌는 게 올해 연초에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전기차로요? 아니요, 전기차 팔러 갔습니다. 아, 히말라야 꼭대기에? 예, 거기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네. 부탄 국왕 생일에 생일 선물로 준다고 전기차 2대를 들고 갔거든요. 아니 근데 부탄에서 전기를 어디서 충전해가지고 쓰라고? 뭐 예상 판매 뭐 한 20대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 잠깐 얘기하고 있지만 뭐 앞으로도 전기차는 뭐 누누이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잠깐 좀 묻어두기로 하고 무인 자동차도 개발하고 있다. 일단 구글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게 또 좀 주목할 만한 건데요. 요거 하나 짚어주고 가야 되겠네요.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무인 자동차가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청취자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게 또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자율주행 자동차를요. 전문 용어 하나 띄웠습니다. 일단 2018년에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달릴 수 있는 모델을 출시를 하고요. 그렇죠. 2020년에는 우리 이제 일반 도심, 일반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출시하는 게 닛산 카를로스 곤 회장의 목표고요. 네. 구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그동안 이제 구글 X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해서 있었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역시 2020년까지 핸들과 가속 페달이 없는 무인 자동차를 출시하겠다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네네. 카를로스 곤 회장이 가진 구상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프로젝트가 힘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둘 중에 먼저 주도권을 지느냐? 이제 그런 건데 더 많은 얘기가 있는 분인데 아쉽네요. 다음에 우리가 국내 CEO 얘기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영탁 기자, 안녕. 예, 수고하십시오. 김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동차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죠? 그런데 자동차의 라디오는 언제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1920년대 초반 윌리엄 리어라는 개발자가 켈빈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자동차용 라디오 생산을 맡겼는데요. 바로 여기서 만든 제품이 1929년 등장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용 라디오 이것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뜻하는 모터, 그리고 당시 유명한 빅터사의 축음기 빅토롤라를 합친 단어인데요. 휴대전화 브랜드로 유명세를 탔었죠. 무엇일까요? 1번 모토롤라, 2번 코카콜라, 3번 롤라런. 임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4분을 선정해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스원에서 불스원샷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임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많이 보내주세요. 이것만은 짚고 가자. 자동차 핫이슈. 어려운 얘기는 가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자동차 이슈 이야기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토타임스의 박진우 기자, 아주 유명한 분이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우 기자입니다. 요즘 뭐 이 자동차 업계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인데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이 자동차 부품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네, 사실적으로 소비자들이 부품 가격 알 수 없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수입차 수리비와 관련해가지고 수입차 부품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이 해당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도한 사람이 바로 이 오토타임스 박진우 기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직접 보도한 게 맞나요?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최초 보도라고 하기는 조금 쑥스럽네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예측이 됐던 논란이 뭐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이 수입차 부품 가격의 공개, 그러니까 수입차뿐만이 아니라 국산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격들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를 한 것인데 이 부품의 가격 정보의 이 진위 여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된 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이 찾아서 봤을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알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이 정부가 조금 실책을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뭐 5만 원에 공급이 되는데
만약에 7만 원에 판매를 했다 적어놓고 네. 이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 이거는 뭐 만들어 놓으나 마나. 정부 쪽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 조금은 완화된 규정이 어쩔 수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게 이 통상 문제로 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저도 가끔 해외 출장 가서 보는 거지만 네. 그 해외에서도 부품 가격 같은 거는 손쉽게 그 나라 소비자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비소에도 충분히 고지가 돼 있고요. 그렇죠. 뭐 해외 홈페이지를 봐도 부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알아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게 더 나은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그런 예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라는 뭐 부품 항목을 검색을 한다 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사실 이 커버라는 것은 뭐 워셔액 커버도 있을 거고 한두 개가 아니죠, 커버가. 네, 시트 커버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네. 어떤 사람이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50개 정도 커버 항목이 검색이 됐답니다. 50개가 검색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각각의 이게 엔진 커버인지 시트 커버인지 네. 이런 것들이 설명이 제대로 돼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모두 커버라는 한 항목으로 설정이 돼 있고 가격만 다르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커버를 검색했다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어떤 커버인지 모르는데 가격만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나름대로 그 제조사 입장에서 커버를 잘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이 수입차만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 팽배한데 국산차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뭐 사실 이 지금의 논란이 수입차 쪽에만 쏠려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 국산차의 경우에는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도 이 부품 가격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쉬운 점은 이 홈페이지 상에서 메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멤버십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부품 가격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또 멤버십에서도 그 부품 가격을 클릭을 하면 이 계열사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멤버가 굳이 아니더라도 멤버십 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었는데 네네. 쌍용차와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예 부품 가격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차를 사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만 된다는 규정은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마케팅 활용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도입 취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정보 제공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브랜드 간의 부품 가격을 비교해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부, 그러니까 회원 가입된 사람들만 한해서 부품 가격 공개된다는 건 이 비교 목적이 좀 사라졌다는 점에서 맹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A, B, C, D라는 차가 있으면 네. 똑같이 유지를 할 때 네. 어떤 차에 부품이 더 싼지도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 측면으로 비교 가능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쉽지 않는 그런 제도가 지금 이제 마련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 규정도 없고.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제도 시행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동차 부품 개수가 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 최근에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로 자동차 한 대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소비자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공급되는 부품이 단품으로 되느냐 네. 아니면 조립품 형태로 나오느냐 이거는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사실상은 조금 힘든 게요.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겪은 얘기인데 네네. 제가 이제 자동차 범퍼가 좀 파손이 돼가지고 교환을 하려고 서비스센터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범퍼도 이 안에 뭐 센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죠. 센서 단품이냐 이걸 모듈화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붙어있는 센서까지 다 포함해서의 가격이냐를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파손된 부분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뭐 센서까지 고장냈는지는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서비스 센터를 가서 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 부품 가격 공개에 대한 의미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 게시판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몇 개만 잠깐 좀 보죠. 3701번님이 수입차는 부품 가격이 공임이 비싼 건 아닌가요? FTA로 저렴해졌나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사실 FTA로 부품 가격이 일부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수입차 수리비라는 것은 부품값과 공임이 항상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품값이 내려간다고 해도 공임을 올리게 되면 서비스 부분의 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값 떨어졌다고 해도 반드시 공임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847번님이 좀 더 저렴한 부품으로 호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만약 호환이 되면 직접 소비자가 튜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라이트 전구로 LED를 교체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사실은 이 튜닝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 정조등의 경우 아주 제한적이지만 신고 없이 교환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 간단한 부품 교환 같은 것들은 소비자가 이제 직접 하셔도 법에 저촉될 일이 전혀 없어서 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 부품 얘기하니까 5853번님이 바로 또 부품 여쭤왔습니다. 중고 부품도 믿고 쓰라고 하던데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정품 아닌 것도 있을까요? 뭐 이것도 정부 시책으로 지금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요. 네. 중고 부품에 대해서 각 업체들이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뭐 보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896번님도 질문 보내왔습니다. 인터넷에 부품 판매 사이트가 많던데 이거 믿고 사도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걸리는 것이죠. 믿고 살 수 있느냐. 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네. 뭐 좀 많이 알아보시고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차종이라면 폐차 부품을 받아서 써도 될까요? 이렇게 7228번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써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그 부품이라는 것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품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고 부품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부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 사실은 좀 재미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차 판매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는 회사들이 통상 보면 서비스 부품값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매우 사실이고요. 네. 수입차 시장의 경우 급격한 이 성장을 겪어오게 되면서 신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는데 네. 분명히 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업체들로서는 서비스 분야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신차는 선택폭이 넓으니까 네. 가격도 깎아주고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하다가 딱 선택을 한 이후에는 결국은 서비스는 선택에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비싸게 받는 이른바 조삼모사 정책이 이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도입을 하고 있다. 평소에 그렇게 많이 느끼시죠? 네, 그렇게 많이 느끼고요. 관련 기사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자동차라는 게 어쨌든 한번 구입이 되면 뭐 폐차시키기 전까지 굴러가는 동안 계속해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익, 지속 가능한 돈벌이. 네. 그 소유자만 바뀔 뿐이지 말씀하신 대로 고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폐차되기 전까지는 그냥 달리는 거 아닙니까? 네, 수입차 업체 측에서도 정비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지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차든 국산차든 부품을 앞으로 좀 어떻게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좀 신차하고 중고차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 부품 공급의 다변화대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수입차는 수입 업체가 이 부품 가격까지 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품 가격이 올랐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각계격파로 이 다변화를 시킨다면 경쟁에 따른 하락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뭐 그런 논의들이 지금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뭐 제조사 간의 부품 공급 가격 경쟁도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경쟁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7281번님이 차는 3년 지나면 모든 부품이 순차적으로 고장난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핸드폰처럼 일부러 수명 3년 정도에 맞춰서 만든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진짜 타보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냥 저희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람도 좀 나이가 먹고 지치게 되면은 관절 같은 데가 삐그덕삐그덕 거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증수리 기간이 3년 6만 킬로 이내 이렇게 많이 설정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아무래도 뭐 데이터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벌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잘 고장나는 부분은 3년 또는 6만 킬로미터 이내, 잘 고장나지 않는 부분은 5년 또는 10만 킬로미터 이내. 네. 뭐 이렇게 통상 설정을 많이 하더군요. 뭐 수입차 소유자들한테 흔히 있는 얘기가 보증 수리 전에 차를 팔아라. 그렇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부품 가격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오토타임즈의 박진우 기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타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네이버와 다음의 자동차 섹션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 권영주의 카조타와 친구가 돼주시면 자동차에 대한 새롭고 알찬 정보들을 SNS로 더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방송에서 소개된 신차 정보,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국카, 페이스북과 팟캐스트에서는 권영주의 카조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레에서 임민지 선수의 돌발 퀴즈, 차 세워. 정답 아셨습니까? 네, 1번 모토로라입니다. 문자메시지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정답을 올려주신 분 중 4분을 선정해서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스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 절대 아닙니다. 이번 주말 드라이브 계획하는 부부나 연인분들 많으시죠? 권영주가 드라이브 코스 하나 추천해드립니다. 늦여름 만끽할 수 있는 멀지 않은 장소, 바로 경기도 가평 자라섬입니다. 이런 좋은 드라이브 코스에 혼자 가야 되는 슬픈 솔로족을 위한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보내드립니다.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국카드라이버 권영주의 카조타는 다시 파킹.